혼돈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나날이 깊어지는 갈등과 분열,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느껴지는 불안한 진동 속에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혜는 낡은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경계를 넘어 한 예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수십 년 전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렸던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가 바바반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러시아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운명의 바람은 대양을 건널 것이며 그 뒤에 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지진이나 국경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 응축되는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둥이 치기 전에는 공기가 고요해지고 운명이 움직이기 전에는 우리에게 귀 기울여 달라는 듯 속삭임이 순간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아닌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묻습니다. 2025년 예언처럼 러시아의 땅이 크게 흔들린다면 그 여파는 과연 미국에까지 미치게 될까요? 세상은 경고를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속삭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속삭임을 들을 만큼 깨어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 바바 반가의 예언. 반겔리아 판데바 데미트로바, 우리가 바바 반가라 부르는 그녀는 단순한 불가리아의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육신의 눈이 멀었기에 오히려 물질 세계를 초월하여 세상을 볼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12살 때 거대한 폭풍 속에서 시력을 잃은 그녀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좌절하는 대신 대륙을 넘어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영적인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맹인 예언가로 알려진 바바 반가의 환상은 흥미 위주의 연극적 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사건뿐만 아니라 인류 자체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깊은 영적 통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단순히 국가와 연대기의 나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였고 땅의 고통은 인류의 도덕적 혼란과 정서적 고통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물질 세계가 인류의 영적 상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러한 세계관은 그녀의 예언을 더욱 심오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박한 환경에서 조용한 삶을 살았던 그녀의 말에는 기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종종 섬뜩할 정도로 정확해서 회의론자들마저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전쟁이나 재앙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 속에 감춰진 영적 각성과 깊은 경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잊히지 않는 계시 중 하나는 극이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장의 이동이 아니라 우리 집단의 도덕적 나침반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상징적인 대변동이었습니다. 한때 확실했던 것들이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되고 인류는 안팎으로 심어놓은 불균형과 마주해야 하는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과학적 변화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민, 통합, 그리고 내면의 평화로부터 얼마나 멀리 표류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고 믿어졌던 지역에서 화산이 분출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마치 지구가 침묵의 분노에서 깨어나 묻혀있던 진실과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무작위적인 지질학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무시당하면 가장 오래된 상처도 다시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경고였습니다. 바바 반가는 지구가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침묵이 깨질 때 불과 재를 통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지 못한 세대들의 슬픔을 통해서도 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분출을 자연히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이야기의 일부임을 기억하라고
예치는 지구의 절규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더 큰 진실을 암시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해칠 때 우리는 자신을 해치는 것이며 결국 그 고통은 솟아오를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녀의 가장 소름 끼치는 통찰은 오랫동안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곳, 땅이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가정되었던 지역의 지진에 대한 환상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잊혀진 구석에서 일어나는 이 흔들림은 단지 지각판의 이동 문제가 아니라 우주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라고 그녀는 경고했습니다. 이 지진들은 메시지였고 존재의 가장 깊은 층에서 오는 영적인 모닝콜이었습니다. 무시되고 억압되고 침묵되었던 것들은 영원히 묻혀있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러시아가 흔들리고 미국이 뒤따를 때라고 경고했을 때 그것은 결코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권력의 중심이 시험받을 것이며 지도자들은 밖을 볼 뿐만 아니라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의 공동 책임감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바 반가의 비전 속에서 지구는 단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와 영혼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녀의 경고가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더 현명하고 더 친절하며 이전보다 더 깨어있도록 일어서라는 부름임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동쪽의 고요한 지진. 만약 바바 반가의 예언대로 2025년 세상의 눈길이 닿지 않는 먼 곳, 불과 얼음의 땅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얼어붙은 화산 지대 깊은 곳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지구가 무려 규모 8의 강도로 울부짖습니다. 근래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도시도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비명도 없습니다. 혼란도 비극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는 말입니다. 지진은 자연이 지배하고 사람이 거의 없는 외딴 얼음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주목할 가치가 없는 세상의 소음에 묻힌 각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순간이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위험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바바 반가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지구가 신음할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진이 그녀가 예견했던 바로 그 종류, 최종 경고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첫걸음일 수 있을까요? 지구가 그토록 강력한 힘으로 비록 침묵 속에서라도 움직일 때 그것은 단지 지진파 이상을 보냅니다. 그것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단지 움직이는 암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에너지, 균형, 그리고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압력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이고 자라나며 결국 다른 곳에서 방출을 모색합니다. 이 캄차카의 사건은 마치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긴장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방출 지점은 우리 집과 더 가까울 수 있을까요? 바바 반가가 경고했듯이 러시아가 흔들리면 미국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간과되었던 이 말들은 이제 소름 끼치는 메아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산만해지고
너무 무감각해져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기 전에 징후들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 지진은 관심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종종 외침보다 더 위험합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자연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을 때 감지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바 반가는 이러한 순간들을 인류의 영적 상태의 반영으로 보았습니다. 이 지진은 우리 안에 무언가가 멈춰서서 이제 지구를 통해 울려 퍼지는 더 깊은 불균형을 무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헤드라인 혹은 그것의 부재 너머를 바라봄으로써 이것이 단지 지각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정렬, 세계적 인식, 그리고 만물의 상호 연결성에 관한 것임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한쪽 구석에서 흔들리는 것은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다른 곳으로 파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단층선이 깨지기 전에 아마도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시끄럽고 훨씬 더 개인적인 단층선이 깨지기 전에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도전합니다. 바바 반가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간단합니다. 지구가 말할 때, 특히 속삭일 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그 조용한 순간에 미래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곰이 떨릴 때 독수리는 지켜본다. 고대 예언과 영적 통찰의 세계에서 상징은 종종 직설적인 단어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곰과 독수리보다 더 강력한 상징은 거의 없습니다. 바바 반가는 곰이 떨릴 때 독수리는 뒤따를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지에서 러시아는 강하고 음울하며 예측할 수 없는 곰으로 서 있고 미국은 대담하고 높이 날며 멀리서 지켜보는 독수리입니다. 하지만 곰이 떨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지 시적인 언어나 은유가 아닙니다. 우리 세계가 얼마나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메시지입니다. 러시아의 얼음 덮인 동쪽 황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캄차카의 최근 규모 8 지진은 단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태평양 조산대, 즉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광대한 상호 연결 시스템의 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 서양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움직이고 이동하며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그 충격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에서 일본, 동남아시아를 거쳐 뉴질랜드까지 이어지고 남아메리카를 돌아 미국과 캐나다의 서부 해안을 따라 다시 올라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행성 표면 아래에 깨지기 쉬운 균형을 잡고 있는 단단히 감긴 실과 같은 거대한 단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캄차카가 방금 그랬던 것처럼 이 고리의 한 영역이 막대한 압력을 방출하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압력은 재분배되고 에너지는 이동하며 결국 다른 곳에서 그것을 흡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바 반가의 경고가 지금 그토록 절박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곰, 즉 러시아가 흔들릴 때 그것은 단지 지역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연쇄 반응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시스템에서 독수리, 즉 미국은 그 변화를 느낄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가 안전을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까? 불교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모든 것은
여러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여 발생한다고 배웁니다. 어떤 것도 단독적인 독립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사는 삶만큼이나 우리 발밑의 지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하나의 상호 연결된 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안다면 왜 우리는 각 지진, 각 변화, 각 균열을 다른 사람의 문제로 취급할까요? 우리는 일상의 소음에 너무 산만해져서 우리 아래에서 펼쳐지는 더 큰 리듬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각에 대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연이 때때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말하는 세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바바 반가가 경고를 했을 때 그것들은 단지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깨어나고 점들을 연결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무시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이 더 큰 그물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지구의 한 부분을 흔드는 것은 결국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 마음의 폭풍이 다른 마음의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운 동쪽에서 곰이 떨릴 때 독수리는 눈을 떠야 할 뿐만 아니라 날개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이제 교훈은 분명해집니다. 진정으로 고립된 곳은 없으며 멀리서 온다고 해서 어떤 신호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큰 시스템, 공유된 지구, 그리고 공유된 운명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주변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당신의 즉각적인 주변 환경보다 더 큰 힘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인식하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깨어있는 자들은 끊임없는 경계의 상태에 삽니다. 공황이 아닌 목적으로 이 순간을 깨우도록 합시다. 지구가 움직일 때 그것은 단지 땅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일어서도록 부릅니다. 7번째 이야기, 극이동의 징후들. 바바 반가가 공유한 가장 소름 끼치고 상징적인 환상 중에는 다가오는 극이동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계의 축 자체가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수수께끼 같은 신비주의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녀의 말은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과 섬뜩할 정도로 가깝게 느껴집니다. 한때 캐나다 북극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던 북자극은 이제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러시아를 향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전 세계 지구물리학자들이 확인한 기록된 현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남북극이 완전히 뒤바뀌는 완전한 자기 역전이 우리 생애 내에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의 과학적 결과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반면 바바 반가는 이 움직임에서 훨씬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광범위한 혼란, 전 세계 통신 시스템의 마비, GPS 및 위성 항법의 혼란, 그리고 증가하는 지진, 화산 폭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와 같은 자연의 격렬한 반응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메시지는 기술이나 지각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영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바 반가는 극이 이동함에 따라 세상의 도덕적 나침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것이 따뜻해지고 따뜻한 것이 차가워지며 강은 그들의 길을 버리고 새들은 잘못된 계절에 날아다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연 자체가 논리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여 진실이 왜곡되고 가치가 뒤집히고 영적 명료성이 상실된 세상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때 해롭다고 여겨졌던 것을 칭송하고 한때 진실로 존중받았던 것을 침묵시키는 일이 얼마나 잦은지 눈치채셨습니까? 그녀의 비전에서 극이동은 단지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내면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였습니다. 지구는 혼자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반응합니다.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의 진동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 혼돈을 본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혼란, 분열,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의 단절의 반영을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지구는 스스로 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선택, 가치, 그리고 행동을 통해 우리가 움직이게 한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불교의 지혜에서는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발생한다고 합니다. 고립되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 우리의 집단 의식이 방향 없이 빙빙 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주변 세계가 가만히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바 반가의 극이동 예언은 결코 극 자체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재정렬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실이 편의에 의해 대체되고 목적이 산만함 아래에 묻히도록 허용할 때 인류의 나침반은 진정한 북쪽을 잃습니다. 지구는 우리를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변화는 또한 경로를 바꿀 기회입니다. 그래서 행성이 우리가 수리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재설정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구가 그 회전을 완료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결국 가장 큰 위험은 우리 발밑에서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표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이야기, 영적인 해법, 두려움이 아닌 회기로의 부름. 바바 반가의 예언은 결코 우리를 두려움 속에 남겨두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파멸의 메신저가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린 것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비전은 경고였지만 그것들은 예측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희망의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구가 분노나 처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영적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흔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회개하는 마음은 그 발밑의 땅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스스로를 낮추는 국가는 보존될 것이다. 이것들은 단지 시적인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지구를 치유하는 열쇠가 정부나 과학이 아닌 영혼에서 시작된다는 시대를 초월한 상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징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습니다. 극이동, 녹는 빙하, 지각 아래의 긴장 고조. 이것들은 더 깊은 불균형의 물리적 증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흔들림의 결과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바바 반가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무력하지 않고 책임이 있습니다. 균형을 회복할 창은 닫히지 않았지만 그것은 기술만으로나 정치에서 더 큰 목소리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 당신과 나,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그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멈추고 우리는 진실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소음에 반응하고 있는가 라고 물을 의지해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깊이를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산만함을 쫓고 있는가? 우리는 경외심을 관련성으로 대체하여
명확하게 보려고 하기보다는 보여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바바반가는 만약 우리가 영적인 고요함, 정직, 그리고 겸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구 자체가 반응할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경직된 용어로 종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신앙이 다른 신앙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영적인 정렬, 양심과의 재연결, 창조물과의 재연결, 그리고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신성한 근원과의 재연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진실과 정렬될 때 평화는 우리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 지구 자체의 에너지 속으로 방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것이 정말로 그렇게 광대한 것을 바꿀 수 있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만약 혼돈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면 왜 치유는 거기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불교 가르침에는 평화는 내면에서 온다. 밖에서 찾지 말라는 강력한 말이 있습니다. 바바 반가의 메시지는 이와 평행을 이룹니다. 영혼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먼 미래에 잠겨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기로 선택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공황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돌아갈 때입니다. 지혜로 돌아가고 고요함으로 돌아가고 문명을 함께 지탱하는 가치들, 즉 연민, 겸손, 그리고 진실로 돌아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내면의 떨림을 진정시킬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 발밑의 떨림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고 있는가입니다. 바바 반가의 비전을 통해 보았듯이 지구는 의미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반영합니다. 이 경고들은 단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깨우는 것입니다. 징후들은 여기에 있고 질문은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입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고요함, 진실, 그리고 연민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단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울림을 세상과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가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흔들리는 세상에 빛을 더하는 하나의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굳건히 서 계시고 깨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나날이 깊어지는 갈등과 분열,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느껴지는 불안한 진동 속에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혜는 낡은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경계를 넘어 한 예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수십 년 전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렸던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가 바바반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러시아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운명의 바람은 대양을 건널 것이며 그 뒤에 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지진이나 국경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 응축되는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둥이 치기 전에는 공기가 고요해지고 운명이 움직이기 전에는 우리에게 귀 기울여 달라는 듯 속삭임이 순간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아닌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묻습니다. 2025년 예언처럼 러시아의 땅이 크게 흔들린다면 그 여파는 과연 미국에까지 미치게 될까요?
세상은 경고를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속삭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속삭임을 들을 만큼 깨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 바바 반가의 예언. 반겔리아 판데바 데미트로바, 우리가 바바 반가라 부르는 그녀는 단순한 불가리아의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육신의 눈이 멀었기에 오히려 물질 세계를 초월하여 세상을 볼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12살 때 거대한 폭풍 속에서 시력을 잃은 그녀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좌절하는 대신 대륙을 넘어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영적인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맹인 예언가로 알려진 바바 반가의 환상은 흥미 위주의 연극적 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사건뿐만 아니라 인류 자체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깊은 영적 통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단순히 국가와 연대기의 나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였고 땅의 고통은 인류의 도덕적 혼란과 정서적 고통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물질 세계가 인류의 영적 상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러한 세계관은 그녀의 예언을 더욱 심오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박한 환경에서 조용한 삶을 살았던 그녀의 말에는 기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종종 섬뜩할 정도로 정확해서 회의론자들마저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전쟁이나 재앙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 속에 감춰진 영적 각성과 깊은 경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잊히지 않는 계시 중 하나는 극이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장의 이동이 아니라 우리 집단의 도덕적 나침반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상징적인 대변동이었습니다. 한때 확실했던 것들이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되고 인류는 안팎으로 심어놓은 불균형과 마주해야 하는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과학적 변화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민, 통합, 그리고 내면의 평화로부터 얼마나 멀리 표류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고 믿어졌던 지역에서 화산이 분출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마치 지구가 침묵의 분노에서 깨어나 묻혀있던 진실과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무작위적인 지질학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무시당하면 가장 오래된 상처도 다시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경고였습니다. 바바 반가는 지구가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침묵이 깨질 때 불과 재를 통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지 못한 세대들의 슬픔을 통해서도 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분출을 자연히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이야기의 일부임을 기억하라고 예치는 지구의 절규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더 큰 진실을 암시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해칠 때 우리는 자신을 해치는 것이며 결국 그 고통은 솟아오를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녀의 가장 소름 끼치는 통찰은 오랫동안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곳, 땅이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가정되었던 지역의 지진에 대한 환상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잊혀진 구석에서 일어나는 이 흔들림은 단지 지각판의 이동 문제가 아니라 우주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라고 그녀는 경고했습니다. 이 지진들은 메시지였고 존재의 가장 깊은 층에서 오는 영적인 모닝콜이었습니다. 무시되고 억압되고 침묵되었던 것들은 영원히 묻혀있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러시아가 흔들리고 미국이 뒤따를 때라고 경고했을 때 그것은 결코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권력의 중심이 시험받을 것이며 지도자들은 밖을 볼 뿐만 아니라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의 공동 책임감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바 반가의 비전 속에서 지구는 단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와 영혼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녀의 경고가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더 현명하고 더 친절하며 이전보다 더 깨어있도록 일어서라는 부름임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동쪽의 고요한 지진. 만약 바바 반가의 예언대로 2025년 세상의 눈길이 닿지 않는 먼 곳, 불과 얼음의 땅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얼어붙은 화산 지대 깊은 곳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지구가 무려 규모 8의 강도로 울부짖습니다. 근래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도시도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비명도 없습니다. 혼란도 비극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는 말입니다. 지진은 자연이 지배하고 사람이 거의 없는 외딴 얼음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주목할 가치가 없는 세상의 소음에 묻힌 각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순간이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위험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바바 반가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지구가 신음할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진이 그녀가 예견했던 바로 그 종류, 최종 경고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첫걸음일 수 있을까요? 지구가 그토록 강력한 힘으로 비록 침묵 속에서라도 움직일 때 그것은 단지 지진파 이상을 보냅니다. 그것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단지 움직이는 암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에너지, 균형, 그리고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압력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이고 자라나며 결국 다른 곳에서 방출을 모색합니다. 이 캄차카의 사건은 마치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긴장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방출 지점은 우리 집과 더 가까울 수 있을까요? 바바 반가가 경고했듯이 러시아가 흔들리면 미국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간과되었던 이 말들은 이제 소름 끼치는 메아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산만해지고 너무 무감각해져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기 전에 징후들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 지진은 관심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종종 외침보다 더 위험합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자연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을 때 감지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바 반가는 이러한 순간들을 인류의 영적 상태의 반영으로 보았습니다. 이 지진은 우리 안에 무언가가 멈춰서서 이제 지구를 통해 울려 퍼지는 더 깊은 불균형을 무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헤드라인 혹은 그것의 부재 너머를 바라봄으로써 이것이 단지 지각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정렬, 세계적 인식, 그리고 만물의 상호 연결성에 관한 것임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한쪽 구석에서 흔들리는 것은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다른 곳으로 파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단층선이 깨지기 전에 아마도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시끄럽고 훨씬 더 개인적인 단층선이 깨지기 전에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도전합니다. 바바 반가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간단합니다. 지구가 말할 때, 특히 속삭일 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그 조용한 순간에 미래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곰이 떨릴 때 독수리는 지켜본다. 고대 예언과 영적 통찰의 세계에서 상징은 종종 직설적인 단어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곰과 독수리보다 더 강력한 상징은 거의 없습니다. 바바 반가는 곰이 떨릴 때 독수리는 뒤따를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지에서 러시아는 강하고 음울하며 예측할 수 없는 곰으로 서 있고 미국은 대담하고 높이 날며 멀리서 지켜보는 독수리입니다. 하지만 곰이 떨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지 시적인 언어나 은유가 아닙니다. 우리 세계가 얼마나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메시지입니다. 러시아의 얼음 덮인 동쪽 황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캄차카의 최근 규모 8 지진은 단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태평양 조산대, 즉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광대한 상호 연결 시스템의 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 서양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움직이고 이동하며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그 충격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에서 일본, 동남아시아를 거쳐 뉴질랜드까지 이어지고 남아메리카를 돌아 미국과 캐나다의 서부 해안을 따라 다시 올라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행성 표면 아래에 깨지기 쉬운 균형을 잡고 있는 단단히 감긴 실과 같은 거대한 단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캄차카가 방금 그랬던 것처럼 이 고리의 한 영역이 막대한 압력을 방출하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압력은 재분배되고 에너지는 이동하며 결국 다른 곳에서 그것을 흡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바 반가의 경고가 지금 그토록 절박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곰, 즉 러시아가 흔들릴 때 그것은 단지 지역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연쇄 반응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시스템에서 독수리, 즉 미국은 그 변화를 느낄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가 안전을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까? 불교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모든 것은 여러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여 발생한다고 배웁니다. 어떤 것도 단독적인 독립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사는 산만큼이나 우리 발밑의 지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하나의 상호 연결된 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안다면 왜 우리는 각 지진, 각 변화, 각 균열을 다른 사람의 문제로 취급할까요? 우리는 일상의 소음에 너무 산만해져서 우리 아래에서 펼쳐지는 더 큰 리듬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각에 대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연이 때때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말하는 세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바바 반가가 경고를 했을 때 그것들은 단지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깨어나고 점들을 연결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무시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이 더 큰 그물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지구의 한 부분을 흔드는 것은 결국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 마음의 폭풍이 다른 마음의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운 동쪽에서 곰이 떨릴 때 독수리는 눈을 떠야 할 뿐만 아니라 날개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이제 교훈은 분명해집니다. 진정으로 고립된 곳은 없으며 멀리서 온다고 해서 어떤 신호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큰 시스템, 공유된 지구, 그리고 공유된 운명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주변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당신의 즉각적인 주변 환경보다 더 큰 힘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인식하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깨어있는 자들은 끊임없는 경계의 상태에 삽니다. 공황이 아닌 목적으로 이 순간을 깨우도록 합시다. 지구가 움직일 때 그것은 단지 땅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일어서도록 부릅니다. 7번째 이야기, 극이동의 징후들. 바바반가가 공유한 가장 소름 끼치고 상징적인 환상 중에는 다가오는 극이동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계의 축 자체가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수수께끼 같은 신비주의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녀의 말은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과 섬뜩할 정도로 가깝게 느껴집니다. 한때 캐나다 북극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던 북자극은 이제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러시아를 향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전 세계 지구물리학자들이 확인한 기록된 현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남북극이 완전히 뒤바뀌는 완전한 자기 역전이 우리 생애 내에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의 과학적 결과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반면 바바반가는 이 움직임에서 훨씬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광범위한 혼란, 전 세계 통신 시스템의 마비, GPS 및 위성 항법의 혼란, 그리고 증가하는 지진, 화산 폭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와 같은 자연의 격렬한 반응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메시지는 기술이나 지각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영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바반가는 극이 이동함에 따라 세상의 도덕적 나침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것이 따뜻해지고 따뜻한 것이 차가워지며 강은 그들의 길을 버리고 새들은 잘못된 계절에 날아다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연 자체가 논리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여 진실이 왜곡되고 가치가 뒤집히고 영적 명료성이 상실된 세상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때 해롭다고 여겨졌던 것을 칭송하고 한때 진실로 존중받았던 것을 침묵시키는 일이 얼마나 잦은지 눈치채셨습니까? 그녀의 비전에서 극이동은 단지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내면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였습니다. 지구는 혼자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반응합니다.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의 진동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 혼돈을 본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혼란, 분열,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의 단절의 반영을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지구는 스스로 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선택, 가치, 그리고 행동을 통해 우리가 움직이게 한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불교의 지혜에서는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발생한다고 합니다. 고립되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 우리의 집단 의식이 방향 없이 빙빙 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주변 세계가 가만히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바반가의 극이동 예언은 결코 극 자체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재정렬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실이 편의에 의해 대체되고 목적이 산만함 아래에 묻히도록 허용할 때 인류의 나침반은 진정한 북쪽을 잃습니다. 지구는 우리를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변화는 또한 경로를 바꿀 기회입니다. 그래서 행성이 우리가 수리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재설정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구가 그 회전을 완료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결국 가장 큰 위험은 우리 발밑에서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표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이야기, 영적인 해법, 두려움이 아닌 회기로의 부름. 바바 반가의 예언은 결코 우리를 두려움 속에 남겨두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파멸의 메신저가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린 것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비전은 경고였지만 그것들은 예측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희망의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구가 분노나 처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영적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흔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회개하는 마음은 그 발밑의 땅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스스로를 낮추는 국가는 보존될 것이다. 이것들은 단지 시적인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지구를 치유하는 열쇠가 정부나 과학이 아닌 영혼에서 시작된다는 시대를 초월한 상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징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습니다. 극이동, 녹는 빙하, 지각 아래의 긴장 고조. 이것들은 더 깊은 불균형의 물리적 증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흔들림의 결과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바바 반가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무력하지 않고 책임이 있습니다. 균형을 회복할 창은 닫히지 않았지만 그것은 기술만으로나 정치에서 더 큰 목소리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 당신과 나,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그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멈추고 우리는 진실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소음에 반응하고 있는가 라고 물을 의지해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깊이를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산만함을 쫓고 있는가? 우리는 경외심을 관련성으로 대체하여 명확하게 보려고 하기보다는 보여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바바 반가는 만약 우리가 영적인 고요함, 정직, 그리고 겸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구 자체가 반응할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경직된 용어로 종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신앙이 다른 신앙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영적인 정렬, 양심과의 재연결, 창조물과의 재연결, 그리고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신성한 근원과의 재연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진실과 정렬될 때 평화는 우리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 지구 자체의 에너지 속으로 방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것이 정말로 그렇게 광대한 것을 바꿀 수 있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만약 혼돈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면 왜 치유는 거기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불교 가르침에는 평화는 내면에서 온다. 밖에서 찾지 말라는 강력한 말이 있습니다. 바바 반가의 메시지는 이와 평행을 이룹니다. 영혼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먼 미래에 잠겨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기로 선택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공황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돌아갈 때입니다. 지혜로 돌아가고 고요함으로 돌아가고 문명을 함께 지탱하는 가치들, 즉 연민, 겸손, 그리고 진실로 돌아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내면의 떨림을 진정시킬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 발밑의 떨림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고 있는가입니다. 바바 반가의 비전을 통해 보았듯이 지구는 의미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반영합니다. 이 경고들은 단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깨우는 것입니다. 징후들은 여기에 있고 질문은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입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고요함, 진실, 그리고 연민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단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울림을 세상과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가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흔들리는 세상에 빛을 더하는 하나의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굳건히 서 계시고 깨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나날이 깊어지는 갈등과 분열,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느껴지는 불안한 진동 속에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혜는 낡은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경계를 넘어 한 예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수십 년 전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렸던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가 바바 반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러시아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운명의 바람은 대양을 건널 것이며 그 뒤에 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지진이나 국경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 응축되는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둥이 치기 전에는 공기가 고요해지고 운명이 움직이기 전에는 우리에게 귀 기울여 달라는 듯 속삭임이 순간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아닌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묻습니다. 2025년 예언처럼 러시아의 땅이 크게 흔들린다면 그 여파는 과연 미국에까지 미치게 될까요? 세상은 경고를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속삭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속삭임을 들을 만큼 깨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 바바 반가의 예언. 반겔리아 판데바 데미트로바, 우리가 바바 반가라 부르는 그녀는 단순한 불가리아의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육신의 눈이 멀었기에 오히려 물질 세계를 초월하여 세상을 볼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12살 때 거대한 폭풍 속에서 시력을 잃은 그녀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좌절하는 대신 대륙을 넘어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영적인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맹인 예언가로 알려진 바바 반가의 환상은 흥미 위주의 연극적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사건뿐만 아니라 인류 자체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깊은 영적 통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단순히 국가와 연대기의 나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였고 땅의 고통은 인류의 도덕적 혼란과 정서적 고통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물질 세계가 인류의 영적 상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러한 세계관은 그녀의 예언을 더욱 심오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박한 환경에서 조용한 삶을 살았던 그녀의 말에는 기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종종 섬뜩할 정도로 정확해서 회의론자들마저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전쟁이나 재앙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 속에 감춰진 영적 각성과 깊은 경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